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시간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는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하고 전화기 속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외로움이라는 손님을 어떻게 하면 인생 최고의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 고통스러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할 일이 사라진 빈자리에 무료함과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그 허무함과 고독이야말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이죠.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만났던 사람들 중 정말 내 속마음을 100% 이해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가족이라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도 결국 우리는 각자의 가시를 가진 타인일 뿐입니다.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인생이 망가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라는 인생의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모임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소외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고 정성껏 나를 위해 차린 소박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지적으로 고귀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당신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지요. 애들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왜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고슴도치의 우화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맙니다. 인간관계는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대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한 관심이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당신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리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친구 관계 또한 무리해서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서로의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으로 흘러간다면 그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리가 될 뿐입니다. 사교적인 성격은 자신의 내면이 가난하다는 증거라는 쇼펜하우어의 조금은 매정한 말은 사실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의 박수나 관심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10명의 시끄러운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건강을 담보로 일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평온한 산책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 모든 일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것이지요. 물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나 자식에게 다 퍼주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당한 자산은 품위를 지켜주지만 과도한 욕심은 노년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능력이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쇠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과일이 가장 달콤하게 익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시들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통찰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질 수 없는 그 깊고한 향기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위대한 인생을 완성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을 잃어간다고들 말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상실의 계절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욕망과 열정의 불길이 잦아들고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한 정신의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갈증과 비교 그리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정신적인 평온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온함은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불안 중 하나는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야속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잠들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우리의 생도 자연의 커다란 흐름 속에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고통과 결핍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의 회귀입니다. 그러니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느끼는 햇살, 오늘 당신이 맛보는 음식, 오늘 당신이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영혼입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경제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부유함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고통을 면하게 해줄 뿐 그 자체가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밖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가진 부자라도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그는 평생을 무료함과 싸워야 하는 가난한 영혼일 뿐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형편이라도 책 한 권에서 즐거움을 찾고 길가의 핀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몸소 보여주는 당신의 단단한 뒷모습입니다. 독서와 예술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은 노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고전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책장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현자가 있고 음악은 당신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텔레비전 속 소란스러운 뉴스나 남들의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조용히 음악을 틀고 사색에 잠겨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와 깊은 통찰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실수, 선택하지 못했던 길들에 대한 후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최선이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에 새겨진 주름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훈장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향해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남은 생의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에 한 번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화와 품격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이란 구름 위에 떠 있는 잡념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노년의 하루를 어떻게 지혜로 채울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을 그날의 작은 탄생이라고 불렀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을 그날의 작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떴을 때 아직 나에게 숨 쉴 공기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특히 아침 시간을 정신의 황금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들을 접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멍하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거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정신을 맑게 깨워보십시오. 어제 걱정했던 일들은 어제의 일로 두고 오늘이라는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식사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매우 절제된 지혜를 전합니다. 그는 배를 너무 채우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비싼 산의 진미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은 그 어떤 만찬보다 고귀합니다. 나이 들수록 식탐은 줄이고 미각은 예민하게 가꾸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걷지 않는 것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산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지와 교감하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내 안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도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색으로 바뀝니다. 또한 노년에는 나만의 취미, 즉 정신적인 놀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플루트를 연주하며 음악 속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시나요? 붓글씨를 써도 좋고 화초를 가꾸어도 좋으며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단어 몇 개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에 몰입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몰입은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고 육체의 고통조차 잠시 잊게 만드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가 타인과 얽히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대신 고전 속의 현자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책장에 꽂힌 책들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지혜를 나눠주고 당신이 침묵하고 싶을 때는 결코 먼저 말을 걸어 괴롭히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대조해보는 시간은 그 어떤 수다보다 값진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내가 만난 모든 인연과 사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혹여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을 품고 잠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과도 같으니 가장 평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이제 막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껏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무대,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조명을 비로소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젊음이 육체의 활력이라면 노년은 정신의 완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작성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다는 기간이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주석은 어떤 내용입니까? 후회와 원망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의 기록입니까? 비록 눈은 조금 침침해지고 귀는 어두워졌을지라도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진 세월이 증거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이 희망입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매 순간 찾아오는 작은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품격 있는 노년의 참모습입니다.